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TV 강일아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소비자 관련 단체들이 팽팽한 의견 대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나눠볼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민 기자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미 기자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실손보험 청구가 지금 뭔가요? 간소화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 저희 금융소비자TV에서 한번 다뤄본 적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실손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질병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병원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종류인데요. 네. 2017년 말 기준 전 국민의 약 66%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보편적인 상품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네요. 주변에 10명 중에 6명은 가입한 이 상품.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네. 그만큼 가입 절차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실손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가 뭐 병원에 가서 네. 보험료 받을 수 있는 거. 네네네. 뭐, 되게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손해보험사와 네. 생명보험사 모두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네네. 굉장히 가입도 간편해요. 근데 네. 다 간편한데 불편하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뭘까요? 뭘까요? 저 청구서 이렇게 내는 거 항상 맞아요. 이렇게 링겔 맞을 때 뭔가 이렇게 받고 나서 꽤 링겔 값이 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청구를 하려고 하면 영수증도 가지고 와라, 맞아요. 뭘 가지고 와라. 근데 또 이거를 전자메일이나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팩스로 항상 네. 이렇게 보내는 게 굉장히 그게 조금 귀찮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접수하시고 나가시기 네. 전에 반드시 하시는 거 있죠. 돈 네. 계산하실 때 카드 내밀면서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저 보험료 청구할 건데요. 네, 점점점. 맞아요. 이렇게 하면 거기 네. 계시는 직원분들이 알아서 네, 네. 잠시만요 하고 처방전이랑 같이 뽑아주는 종이 한 장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되게 잘 잃어버리고 흘리고 찢어지고 맞아요. 그런데 그 종이를 안 챙기면 음. 청구가 안 돼요. 그렇죠. 한 번 잃어버리면 또 다시 가서 받아야 되고 또 다시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요, 네. 병원에서 직접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받고 네.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되게 굉장히 불편한 이 과정 때문에 네. 중간에서 청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가 지난 2018년도 4월 조사한 네. 자료에 의하면요, 네. 통원치료 경우 32.1%만이 청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70% 정도가 실손보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만 내고 돈을 돌려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까운데요. 네, 이걸 지금은 뭐 모바일이나 뭐 네. 인터넷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불편하기 맞아요. 때문에 뭐 5,000원, 7,000원 맞아요. 뭐 이런 종이들을 모아서 청구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다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까먹고 네. 넘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그렇죠. 되게 오래전부터 해온 생각이셨나 봐요. 네. 무려 10년 동안이나 약 네. 10년 동안이나 이 문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고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20대 국회에서는 2개의 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고 논의 네. 중이에요. 네, 지금 현재 논의 중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보험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자.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청구 간소화가 뭐냐를 네. 보면요. 네. 보험 계약자가 이용, 요양기관의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네. 직접 본인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받아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네. 기관에서 네.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서 네.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없어도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알아서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시행하기 위해서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서류의 전송 위탁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예요. 네. 보험회사의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중개기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면 이렇게 소비자는 편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30%만 혜택을 받고 네. 70%는 혜택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이 나머지 70%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한의사협회가 결사 저지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냥 저지도 아니고 결사 결사한 전에 반대합니다. 결사 저지를 네. 하겠다고 그러면- 발표하셨어요. 네, 이 의협의 반대 논리는 뭐죠? 이게 네.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조금 짚어봐야 될 문제가 네. 보험이 금융 분야 중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금감원이 지난 9월 발표한 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요. 네. 전체 금융민원은 39,924건이었는데요. 네. 이 중 보험 민원이 몇 건이었는지 아세요? 대충.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 중에 그래도 한 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네, 한 무려 61.9%인 24,760건이었습니다. 반도 많다고 네. 생각했는데 이게 60%가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큰 네, 문제네요. 이 중에서 음.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을 따로 떼어보니 네. 손보사의 경우 41.9%, 네. 생보사의 경우 19.9%나 됐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이렇게 네.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그러니까요. 이 절차들을 네. 의사협회 왜 반대하냐? 그러니까 왜 반대하냐?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네. 간소화 절차가 네. 보험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다. 보험사가 음.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네. 과정에서 개인정보 누출이 되고,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네. 이 정보들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소비자들의 이제 정보 누출이 될 것을 걱정하셔서 네. 안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 근데 이게 현재도 네. 이 종이로 된 서류를 복사하거나 이 그대로 이제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대신 해주시겠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산화해서 간소화하겠다라고 해주시는 건데 그게 왜 반대할 일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네. 자동차 보험 청구 업무를 심사평가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위탁되면서 자동차 보험 관련 과잉 청구들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자동차 네. 보험사는 당연히 과잉 청구가 해소됐으니 네. 예, 좋은 거겠죠. 근데 여기서 항상 0과 100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험사들은 과잉 청구가 줄었으니 당연히 의료기관은 어떻게 되겠죠? 힘들겠죠. 진료를 네. 진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촘촘해진 네. 청구 심사 과정이 촘촘해지니까 당연히 보험 가입자들은 그렇게 진료를 많이 예전처럼 받지 않게 된 거지.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역시 모든 반대 원인은 돈인 건가요?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건가요? 돈이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소비자 관련 단체들도 모여서 아니다. 법안 빨리 통과해라 하는 촉구 성명서도 함께 발표했었죠. 네, 소비자단체들은 이게 1, 2년째가 아니다. 10년째다. 그러니까요. 이제 좀 그러니까요. 그만하고 해결하자.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곳도 아니고 두 곳도 아니고 무려 8개 소비자단체들이 모여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인데요. 무려 이들은 8개. 무려 이들은 8개.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자원 낭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 어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더 이상 다 대부분이 간소화하자.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네, 소비자단체에서도 굉장히 강경해요. 아까 의사협회도 반대하는 이유가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네. 소비자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면 네. 소비자들은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10년이 아니라 이제 더 이제 나아가서 더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시민단체의 주장은 고래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네.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들은 이해 당사자의 일방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요. 정작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건 우리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의견을 냈는데요. 네. 종이 문서로 의료 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네.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사가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 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네. 환자에게 종이 문서로 제공되던 증빙 자료를 환자 요청에 따라, 환자 동의에 따라서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네.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사가 질병 정보를 새롭게 수집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요. 네. 이미 의료 소비자는 종이 문서로 모두 질병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걸 전자문서화 하자는 게 어떤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팩스를 종이로 서류를 보내는 것과 중간에 어떠한 단체가 개입이 돼서 간소화해서 보내는 거 그냥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보이는데요. 옛날에 우리 편지 보냈잖아요. 네. 편지 보내던 걸 지금은 전자우편, 그렇죠. 이메일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이로 받아서 내던 걸 바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내자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네, 의사협회고 의사협회인 거죠. 아니다. 그냥 수단이 바뀌었을 뿐이다. 종이에서 전자로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8개 소비자 단체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그 소비자들의 조금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투자 그렇죠. 쪽이겠죠. 아무래도 간편하게 저희가 혜택을 받는 건 훨씬 좋으니까요. 네네. 저희가 현재도 보험사에서 전자문서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 광고들이 네네네.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이런 네. 광고들을 많이 보낸 것 같은데요. 또 그런 거는 어떤 거죠? 보면 청구 간소화는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라는 단체에서 진행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가 자신의 질병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런 소비자 트렌드를 당연히 기업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선제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요, 실손의료보험 다이렉트 청구 사업을 통해서 병원 연동 실손보험 즉시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고요.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 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어서요. 이게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미 연말 정산 시 의료비 사용 정보로 전자문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왜 청구만 안 되냐 이런 문제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연말 정산에도 저희가 병원비는 다 전자문서로 전산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은 왜 굳이 청구만 해야 하냐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요즘 이종업종 간의 결합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KT가 KB손보와 삼성화재랑 손잡고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실손보험 다이렉트 청구 사업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죠. ABL 생명 같은 경우는요. 사고보험금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얼마 전에 시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설계사의 영업지원 태블릿 PC에서 사고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보험금이 바로 지급된다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개별 보험사나 개별 보험사들에서 이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건 당연히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편리한 거는 또 빨리 하게 되잖아요. 네. 업계에서도 이렇게 되게 환영하고 있는데 의사협회만 지금 반대하는 추세인데 그러네요. 이게 참 조금 근데 아이러니한. 업계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요즘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손해보험사에서 사장단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소비자 신뢰회복과 가치 경영을 위한 자율 결의에 나섰어요. 업계가. 근데 이때도 등장한 게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간소화하자.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뭐 다 소비자 단체도 무조건 지금 다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대한의사협회에서만 조금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달 21일부터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 등 금융소비자한테 정말 필요한 두 가지 논의가 예정될 예정인데요. 이날 누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누가 소비자 편이고 누가 기업 편인지 정말 자세하게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정보 알려주신 이수민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만드는 데 조금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